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 반 정도 대만에 도착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대만 방문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동맹 이른바 칩4 때문에 이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섞인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아시아 순방과 칩4를 통한 미중 갈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건 25년 만이어서 또 국제사회에 이목이 다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의 도발에 대응해서 미국과 대만 대비 태세를 격상하기도 했죠. 그런 긴장 고조를 감내한 만큼 이번 아시아 순방의 목적 얼마나 중요하고 또 무엇이었을까요?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는 거는 이미 이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고 몇 네. 차례 연기됐다가 이번에 하는 셈인데요. 그 펠로시 의장이 무엇보다도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또 지금 미중 간의 경제 갈등에 대해서 또 이 아시아권 국가들한테 설명을 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설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과의 그 반도체 동맹이나 배터리 동맹에 대해서 더 그 아시아 국가들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이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국과의 그 긴장 관계인데요.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하원 의원 초년 시절부터 그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회 운동을 했던 네. 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지역구가 샌프란시스코이고 이 샌프란시스코에 미국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집중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중국 인권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는 그 지역에 미국 연방 하원이 있고 지속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랑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도 홍콩 사태를 직접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런 목적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또 싱가포르, 대만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바로 이어서 방문을 할 예정이죠.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경제, 기후 위기 모든 현안에 대해 약 50분간 회담이 있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지만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진 않았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을 하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그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고 제넷 옐렌 재무부 장관이 와서 LG의 그 연구소를 방문했던 것처럼 네. 이런 구체적으로 한미 간의 그런 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에서의 동맹 관계를 더 공고히 하려는 그런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언론에서는 미국 정계에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서열 3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 대통령 다음 가는 그 비중을 갖고 있는 자리이고 그런 인물입니다. 따라서 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정부와 그 국회의원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런 미중 간의 갈등에서 미국 편에 도움을 주는 그런 설득을 할 것 같고 특히 중국을 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왜 제외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강한 설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 장관도 사실 최근에 방한했을 때 공급망 협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펠로시 의장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반도체 분야에 좀 강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칩4 동맹 얘기를 안 할 수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칩4 동맹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 보면 윤석열 정부가 칩4 동맹 참여 여부 자체를 두고 계속해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칩4라고는 하지만 이 단어 명칭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라고 네. 또 명칭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칩4 동맹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칩4 동맹이라는 건 언론에서 붙인 이름이고 네. 이 동맹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군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제 반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네. 칩4 동맹이라는 것이 저런 삼각형 구도하에 미국이 설계하는 글로벌 반도체 생산과 연구 사슬입니다. 그 미국은 가장 강점인 반도체 설계를 담당을 하고요. 이거는 인텔이나 퀄컴이나 애플 같은 회사가 담당을 하고 그 반면에 꼭지점에 있는 한국은 가장 잘하는 반도체 제조를 타이완과 같이 담당을 합니다.
그 반대편 꼭지점에서는 일본이 그 가장 강점인 장비와 소재를 중심으로 이 삼각형 구도를 이룬 4개국이 참여하는 반도체 생산 사슬입니다. 여기서 네. 중요한 것은 중국을 절대 배제한다는 그 사실인데요. 저 삼각형 안에는 절대 중국이 들어오지 못해서 중국이 그 계속해서 가지는 중국이 그 반도체에서 그 성장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그런 강력한 그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 칩4 동맹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중국은 아까 삼각형 그 칩4의 그 형태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한국으로 보고 한국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만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공격을 할 그 여지를 별로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지난 그 20년간 굉장히 심화됐기 때문에 한국을 설득해서 저 칩4 동맹의 구조를 깨트리려는 이런 전략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항목인데 그 가장 많이 하는 수출 반도체 수출의 60%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지금 현재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 칩4 동맹에 가입을 할지 말지는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최대 반도체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막판 고심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참여를 하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언제 참여하느냐 그 시점의 문제는 미국이 얼마나 강하게 한국에 요구를 하느냐 문제에 달렸는데요. 네. 미국이 이 칩4 동맹 아까 삼각형으로 보여줬던 그 동맹을 그냥 느슨하게 추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서 그 보도에서도 봤지만 미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도와주기 위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요. 굉장히 큰 그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주도를 하게 되었고 커다란 당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미국이 채찍을 이 TSMC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중국으로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출을 못하게 8월 1일부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채찍과 당근을 이용해서 결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한국이 가입할 수 없는 칩4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있는 반도체 생산 시설에 미국에서 그 반도체 생산 시설을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은 그 첨단 반도체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칩4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또 칩4 참여를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참여를 하면 일단 중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예전에 사드 사태와 같은 보복이 있을 거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수입해가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그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전 세계 그 공급의 70%를 거의 담당하는 독점적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보복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이 말씀하신 그 사드 보복에서 봤듯이 다른 산업에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산업에 우리나라에 보복을 할 수가 있고 아주 먼 후에도 이런 보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칩4 참여를 선언하기 전에 이런 미리 대비책들을 좀 갖춰놔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긴장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오는 10월에 3연임 시도를 앞두고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뭔가 이렇게 긴장 구도를 쉽게 내려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각각 필요한 게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 순방에 이어서 칩4까지 계속해서 중국 미중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지금 미중 간의 이런 칩4나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같은 이런 문제는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단순한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고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그 동양과 서양의 가치관의 충돌로 봅니다. 네. 따라서 이게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완전히 우위를 점할 때까지 10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그 자리매김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칩4에 그 가입을 하느냐 마는 이런 문제도 관점을 달리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그 생산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꽃놀이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나라 다 우리나라한테 일단은 잘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게 가능성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상황을 중국을 잘 설득하고 미국의 칩4도 장기적으로는 가입을 하면서 자리매김을 중간에서 적절히 한다면 그 우리나라가 두 나라로부터 상당히 호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기술력 부분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는 맞습니다. 기존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중국이 오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아시아 순방 그리고 칩4 동맹까지 이어서 미중 갈등 또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대처 어떻게 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화 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